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에서는요, 되게 낙천주의자고 감각주의자인데 점심시간에 백화점 세일에 갔다 온 것을 친구한테 막 전화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땡잡았어. 스키용품 50%에 구매했잖아. 야, 너 혼자 일만 하니까 그래. 좀 대충대충 좀 해. 그래서 큰 회사 다녀야 돼. 너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친구?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이 사람 괜찮게 볼까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서 블랙리스트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냐면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데요. 그 친구는 어쨌든 하여간 말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하는데 말만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다른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꼭 옆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해? 힘들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유 빨리빨리 하려.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야. 막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대충 해. 이런 말들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일이 없었냐면 일을 시켜도 일을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 일을 뺏었어요. 안 줬어요, 일부러. 그리고 얘가 좀 더 그 불안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어느 날 한 일주일쯤 지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요즘 별로 하는 일 없어요. 하는 일 없으니까 너 기분이 어때? 좋아요. 제가 그다음부터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좋게 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걸 경각심을 주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조직에서. 그렇다면 우리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인지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발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나머지 12개까지 한번 채워보실래요? 뭐 얘기가 나왔죠? 네? 이 다음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제요? 네. 건강을 채워보면 건강을 채우고. 건강 되게 중요하죠.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예, 건강 우선은 한다. 그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짝꿍. 주어진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그대로 지킨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매뉴얼대로 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요? 돈을 줘도 받지 않는다. 돈을 줘도 받지 않는다. 어떤 돈을 줘도 받지 않아요? 차단기 갈아주고 할머니 돈 주고요. 차단기 갈아주면 할머니가 돈 줘요? 3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정부패는 부정부패. 그거 원래 그냥 갈아줘야 되는데 돈을 주세요? 네. 근데 할머니 고맙다고 막 주는데. 저희가 봉사를 하는 건데 3만 원씩 찍어주고 이러는데. 받으셨어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찔러주는 거를 받지 않는다. 이게 청탁금지법에서 나오는 거죠. 업무 관련자, 직무 관련자한테 돈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나갔을 때 직무를 하는 관련자잖아요. 그 고객이. 그러면 그분한테 받는 돈은 바로 청탁금지법의 위반이죠. 네. 청탁금지법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새로운 뉴 멤버. 얻어먹으면 나도 산다. 얻어먹으면 나도 산다. 누구한테 얻어먹으면 나도 산다? 부장님. 부장님. 쓴데. 그쵸. 아무래도 부장님보다 우리 신입사원이 돈을 더 많이, 용돈이 더 많아요? 뭐 있어요?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는 의식을 갖는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신입사원이시라고 해서 신입사원들 특히 이제 공기업 말고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일 도와주다가 그 허드렛을 다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공기업은 좀 달라요. 공기업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공기업은 이제 하는 업무를 딱 하는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 떠넘기는 직원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일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나도 모르게 떠안겨지는 경험도 아마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어디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도 그 가운데서 배우거든요. 저도 예전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봐서 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랑 동료랑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이 좀 거절을 잘 못하니까 자꾸 떠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자분들이 막 맞는 경우가 있어요. 꼭 성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경향성이 남자보다 여자가 좀 거절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의사표현할 것인지의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그 안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명확해야지 가서 일하는데 되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 제가 사무실을 잘 안 가니까 이 친구가 내가 없는 곳에서는 지각을 하고요. 제가 있으면 지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다 안다고 그랬죠? 다 티나요? 그래서 얘가 지각을 자꾸 해서 얘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 일 괜찮게 잘하면요. 계속 그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라고 하고 그래서 일을 못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 보내가지고 제가 취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한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그 재단에다 보냈는데 재단 이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박사님, 제가 그 친구는 좀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 그만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해고됐어요.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3번 빼고 매일 지각했어요. 단 1분이라도. 그래서 너무 지각을 많이 해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각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근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무 태도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1분 지각이 나빠요? 10분 지각이 나빠요? 둘 다 나쁜데 1분 지각은 더 나빠요. 왜 1분 지각이 더 나쁜지 아세요? 눈 떠서 10분만 더 이거 역으로 계산해봤더니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30분이고 버스 잘못 맞추면 가야겠네. 이러면 이제 지각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10분에 30분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시간, 공과사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무 시간에 개인 일을 하는 것, 이거 공과사 구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면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 근면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걸 근면이라고 여기거든요. 진짜 그게 근면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요. 학교 다녔을 때 아침 9시에 학교를 가서 지각하지 않고 가서 학교 끝나는 시간에 온다고 그 친구가 모범생이에요? 지각하지 않고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수업을 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범생인가요? 아니죠? 학교에서는 학교의 목표가 있어요. 인성이 좋은 아이, 그리고 성적 공부를 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학교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을 잘 채운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진 않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의미가 뭐야? 저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약간 일도 하고 그러고 퇴근을 해요. 근데 직장 상사 입장에서 부하 직원들 중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 잘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근데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직원을 좀 뽑아서 직원한테 이제 일을 시켰어요. 왜냐면
직원한테 일을 시키면 적어도 책임감을 갖고서 했었어요. 그래서 연봉을 주는 건데 차라리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직원 뽑아도 되나? 굳이 직원 뽑을 필요 있나? 아니죠. 굳이 직원을 뽑아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요, 저는 안 뽑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일을 시켜보고 했는데 시키는 일만 하고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알바를 쓰나 직원을 쓰나 똑같네. 그럼 알바는요 연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알바를 쓰면 연봉을 주는 것보다 그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쓰기 시작해봤어요. 직원을 써도 시키는 것만 하고 알바를 써도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면 알바 쓰고 인건비 줄여있는 게 낫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손해냐면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굳이 직원을 안 쓸 수 있는 일이라면 안 써요. 예전에는 굳이 직원을 안 써도 되는 일인데 직원을 썼던 이유가, 정규직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서 이 목표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이걸 달성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내봐. 그럼 나도 투자라는 개념으로 월급을 주고 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돈을 월급을 더 많이 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시키는 일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굳이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여기 우리 인턴 하시다가 정규직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아마 월급만 갖고 우리가 봤을 때 인턴하고 정규직하고 월급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 이유는요, 책임감의 의미예요. 이제 월급을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죠? 어쨌든 간 그 조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인원이 많이 모이면 회사에서는 사실 고정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공기업이라고 월급을 많이 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원래.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인턴일 때 마음가짐하고요, 정규직일 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저는 계약직도 해봤잖아요. 그 계약직도 잘려봤잖아요. 정규직도 해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일도 해봤어요. 근데 그 책임감의 크기가 혼자 할수록 나 혼자 이제 일을 더 계속 맡을수록 책임감의 크기가 더 커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벌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은 책임감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근면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어제 그 제 기획사 계약하기로 한 그분은 제가 매니지먼트사 하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이 알아요. 되게 많이 아는데 나 이제 방송 준비 좀 해야겠어 그랬더니 저한테 러브콜을 한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몸값만 올려놓으면 사실 홍진경 저리 가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네들 하루에 3번씩 이제 계속 행사 가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러브콜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있는 그 기획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본부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한다는 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능력치가 성과가 날 수 있는 능력을 되게 발휘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어제도 미팅을 하고 나서 제 출판사하고 이제 이 기획사하고 셋이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기획사 없으면 제가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근데 붙여놓으면요,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걸 알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포기하고 이쪽에 붙여주는 게 나는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 내니까. 정말로 근면해요. 정말로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다 보면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싶었는데 이 사람 잠자지도 못하고 지금 요즘에 거의 한 2달 넘게 3시간밖에 못 자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걷다 대고 밥 먹으러 가야 그러면 그 시간조차 내가 뺏는 거라서 제가 그 시간 안 뺏었어요. 오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만나서 밥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무조건 믿어요. 왜? 제가 잠 안 자고 3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이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강의하면서 활동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생생하지만 잠 잘 거 다 잤어요. 뭐 3시간 반? 어제 잘 잤기 때문에 오늘 3시간 자는 거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3시간 반을 한 3년인가 4년인가 원고스는 그렇게 잤더니요. 그 당시에 한참 힘들 때는요. 활동을 해놓고요. 내가 옆에서 졸리는 거예요. 근데 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 내에서도 어차피 할 거면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는 놀 생각하고요. 놀 때 회사 고민해요. 되게 재밌죠? 회사에서는 오늘 어디서 술을 마실까? 어디서 놀까? 여기 게임도 있네. 여기서 나가서 놀까? 이거 재밌지?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는 아씨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민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치열하게 하고요. 나가면 딱 잊어버리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진짜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진짜 잘하고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잘 놀기도 해요. 왜? 일하느라 치열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신나게 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죠? 저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할 거면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존경받고 제대로 일하고 그리고 제대로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라는 의미의 근면은 아니거든요.